스텝 2 이제 191번. 두 연립방정식이 공통인 해를 가질 때 실수 AB에 대해서 제곱의 합을 구해주세요. 우선은 이 문제는 스텝 1의 첫 번째 문제랑 뭐 동일한 문제예요. 동일하고 단지 차수만 좀 다른 거밖에 없죠. 어쨌든 첫 번째 주어진 연립방정식을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A를 몰라서. 두 번째 연립방정식도 마찬가지. B를 모르기 때문에 이걸 연립해서 우리가 X, Y를 특정할 수는 없는데, 자 어쨌든 이 네 개의 모든 방정식이 공통인 해란 얘기는 해가 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이제 보여지는 대로 요 2x 플러스 y는 3, 이 친구랑 그 다음에 여기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마이너스 45라는 요 두 개의 해를 먼저, 이 두 방정식을 가지고 먼저 연립을 해서 해를 먼저 구하면 되겠죠. 자 우선 이제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하는 형태로 하면 되겠죠. 여기 1차식에 y에 대해서 정리해 볼까요? y는 하고서 이항하면 3-2x가 될 거고, 자, 이 3-2x를 이제 y 대신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준식은 x제곱 마이너스 3-2x 전체 제곱은 마이너스 45. 자, 우선 이제 이거 전개하면, x제곱 말고 이 안을 먼저 전개할게요. 자, 이걸 먼저 전개할게요. 4x제곱. 차수 맞출게요. 그 다음에 다 곱하면, 마이너스 4, 3, 12x. 다 맞죠? 플러스 9는 마이너스 45죠. 자, 괄호 이제 풀어버리면 전개하면 이제 마이너스 3x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12x죠. 그럼 여기 이제 마이너스 9인데 이 친구가 넘으면 플러스 45네요. 45에서 9를 빼면 36인가요? 그래서 36은 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3으로 나눌게요. 최고차의 음식은 불편하죠.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x 제곱 3, 4, 10인데 부호가 바뀔 거고, 그 다음에 12가 되겠죠. 3, 2는 3. 자, 2, 6, 12, 이건 안 되겠네요. 여기 부호가 바뀌죠. 잘못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로 나누면 이건 플러스가 될 거고, 마이너스가 되죠. 여기서 부호를 틀렸습니다. 자, 여기 이제 6이 12에 마이너스 가져가면, x는 6 또는, x는 마이너스 1을 얻겠네요. 자, x가 6이면 y 값이 얼마가 되나요? 일단 6을 넣으면 2, 6, 12. 자, 3에서 12, 마이너스 10이랑 마이너스 9고, 자 여기서 y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플러스 4가 되죠. 그래서 7이 되겠네요. 자 이럴 때 공통인 해를 가질 때 실수 AB에 대해서 제곱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현재 뭐 x, y 값이 이렇게 나와서 이걸 가지고 그냥 들어갈 수밖에 없나요? 자 한번 보죠. 우선 두 개가 다 답이 아니겠는데 한번 대입을 해놓은 방법밖에 없겠네요. x에 6을 대입하겠습니다. 자 먼저 식이 여기 떴어. a제곱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y는 b제곱인데 우선 대입해보죠. 자 첫 번째다. 여기 x에 6을 넣으면 6, 6에 36 a제곱이고 맞나요? 그 다음에 9를 제곱하면 81인데 여기 마이너스겠네요. 마이너스 81이 마이너스 1이고, 이항하면 어쨌든 어떻게 돼요? 36 a제곱은 양 80이 되겠습니다. 분수가 나오는 건가 보죠. 자 그러면 a 제곱은 뭐 a를 구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지금 제곱의 합을 구하는 건데 뭐 a 제곱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36분의 80 잠깐 뭐 그대로 둘게요. 자 b 제곱은 어떻게 되죠? 그러면 x랑 y를 대입하면 여기서 b 제곱 바로 구할 수 있겠네요. b 제곱은 자 x랑 y를 더하면 되는데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답이 특정이 되네요. 우선은 요 첫 번째 이 x 6이고 y가 마이너스 9가 되면 뭐 a제곱은 상관이 없는데, 지금 b제곱이 마이너스 3인데 이제 우리가 구하는 거는 공통인 해를 가질 때 실수 ab라고 하는 조건이 있죠. 그래서 이제 실수라는 조건이 있네요. ab가. 자 여러분 알다시피 실수는 제곱하면, 선생님이 강조했습니다. 우리 고등학교에서는 실수를 제곱하면 항상 머릿속에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가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b가 실수인데 제곱했는데 음수가 됐다. 이건 실수가 아니고 허수겠죠. 그래서 요거는 성립하지.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버려버리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가져갈 거는 결국 여기서 이제 해가 나오겠네요. 자 이걸 그대로 쓰죠. 이제 이게 해니까. 자 그러면 여기 다시 이제 요 식에 대입하면 위에다 쓸까요? a제곱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여기다 x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a제곱이 되고, 7을 넣으면 49죠.
자, 그래서 이항하면 플러스가 돼서 4a제곱은 48. 여기서 a제곱이 12가 나오나요? 그 다음에 아까 b제곱 같은 경우는 x랑 y를 더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b제곱은 x랑 y를 더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2랑 7을 더하면 5라는 값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알고 싶은 제곱의 합은 10이랑 5를 더한 17이 되겠네요. 특별히 뭐 첫 번째 문제는 우리 스텝 1에서 미지수가 포함된 이제 연립방정식 두 쌍이 등장했고 거기서는 차수가 1차였을 뿐이지 이거랑 다른 문제는 아니네요. 같은 거예요. 단지 차수가 올라졌고 그다음 이제 해가 이렇게 이제 두 쌍이 존재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해가 아닌 걸 찾아내는 과정을 경험해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 문제가 출제됐으면 여러분들이 합이 아닌 거를 해가 아닌 거를 골라낼 수 있어야겠네요. 자, 그럼 이제 192번 보겠습니다. 자, 연립방정식이 실근을 가질 때 정수 A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자, 우선 이제 정수라는 조건 잡아야 되겠고 실근을 갖는다고 됐습니다. 자, 우선 이제 문자가 많아서 좀 복잡하게 느낄 수 있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x랑 y를 더한 값이 지금 2a-1이고 지금 아래식을 보면 x제곱 그 다음에 y제곱 합도 있고 곱도 있고 이렇게 돼 있죠. 자, 나머지는 다 이제 x, y가 없는 결국은 상수항에 해당되겠죠.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2. 자, 이항할까요? 마이너스 플러스 이 마이너스가 되고 0 되겠죠. 자, 우선은 y에 대해서 정리해서 한 문자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2a-1 x. 야, 근데 문자가 이제 3개가 되네요. 3개가 되는 걸 제곱한다. 아, 이건 이제 괴로운 일이죠. 물론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뭐 제일 처음 이제 곱셈공식을 배워서 항이 3개인 a, b, c를 제곱하는 걸 배웠었는데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자, 여기서 이 제곱의 합이 이게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러면 이제 y를 제곱하는 건 항 3개짜리를 제곱하는 건 괴로운 일이니까 이 제곱의 합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 변형으로 합의 제곱 마이너스 둘곱을 해볼게요. 이 제곱의 합이 합의 제곱이랑 둘 곱해서 빼는 거랑 같다라고 알고 있으니까 요 값 대신 요거를 대입해 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이거랑 이게 요게 되는 거죠. 합의 제곱 마이너스 둘 곱인데 여기 플러스 xy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xy랑 동량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3a 제곱 4a 마이너스 1이요. 자,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항상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곱셈공식 변형은 이렇게 어떤 문제를 푸는데 중간에서 이런 역할을 많이 해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실마리를 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자기 걸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합은 여기 나와 있잖아요. x 플러스 y는 2a-1이니까 이 식을 한번 바꿔볼게요. 어떻게 돼요? 2a-1이죠. x 플러스 y는 그거의 제곱 마이너스 x에 그 다음에 y 값은 이제 2a-1 마이너스 x죠. 이렇게 x 곱하기 y 그럼 나머지 마이너스 3a 제곱 4a 마이너스 2가 0이 되겠네요. 됐나요? 좀 더 이제 이쪽으로 끌고 와볼게요. 자, 전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냥 한번 어쨌든 여기서 따로 전개하지 않고 잘 정리하는 거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전개해서 해봐도 되는데 이런 거 한번 보세요. 마이너스 x를 각각 분배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2a-1이 보이니까 이걸 덩어리를 한번 봐보세요. 덩어리를 보고 이제 분배를 하면 이렇게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 x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 이 친구는 그냥 덩어리로 보면 마이너스 2a-1x 이렇게 되겠네요.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랑 이 친구는 이제 정리해야겠네, 항상. 이거 전개하면 4a 제곱인데 3a 제곱, 마이너스 3a 제곱을 만나면 a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4a죠. 근데 플러스 4a네요. 0이죠. 여기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네요. 이렇게까지는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어쨌든 그냥 전개한 겁니다. 전개해서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자, x를 문자로 보고 나머지는 상수항으로 숫자로 봐서 이제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접근하면 되겠죠. 그러면 자, 이 연립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자, 어쨌든 y를 x에 대한 식으로 바꿔서 우리 대입해서 결국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얻었습니다.
어쨌든 요 연립방정식 해는 xy가 해일 거고 이 xy가 실근이란 얘기는 x가 실수란 얘기죠. 그럼 요 2차 방정식에서의 x값 해는 반드시 실근이어야겠죠. 실근이기 위해서 우리 결국 다시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랑 연결이 되겠네요. 그래서 x 개수, 자, 이 마이너스는 제곱할 거니까 굳이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2의 마이너스 1의 제곱. 자, 판별식 쓰는 거예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우리는 자, 실근을 갖는다라고 했죠.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0이면 서로 같은 실근, 중근. 자, 그러면 요거의 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4. a는 1이니까 c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a 제곱 마이너스. 자, 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실근을 갖겠네요. 자, 역시 전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4a 제곱. 여기서도 4a 제곱이 나오네요. 마이너스. 그러면 4a 제곱은 사라지고, 자, 마이너스 4a 플러스 1입니다. 여기 전개하면 플러스 4 해서 플러스 5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과정은 당연히 그냥 정리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정리하면 되겠고. 자, 그러면 마이너스 4a는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다. 자, 양변을 마이너스 4로 나누면 a는 4분의 5가 되겠죠. 자, 헷갈린 친구들 마이너스 4로 나누면 되죠. 자, 약분 a. 자, 약분하면 4분의 5죠. 둘 다 마이너스니까. 중요한 건 부등식 양변을 음수로 나눴기 때문에 부등의 방향이 바뀐다. 자, 그럼 a 값은 결국 4분의 5보다 작거나 같은데 여기서 정수 a의 최대값입니다. 최대값. 그래서 4분의 5는 1보다 좀 큰 수잖아요. 그쵸? 4분의 5보다 작거나 같은 수들 중에서 정수는 1이 있겠죠. 가장 큰 정수는 1이 있겠죠. 그래서 192번의 답은 1이고, 자, 이 논리적인 이 과정들을 이해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실근을 갖는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대입해서 2차 방정식으로 되는 형태들도 많이 풀어봤죠. 앞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해서 생각을 펼치면 되겠습니다. 자, 193번은 x에 대한 두 3차 방정식이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갖고, 자, AB의 곱이 마이너스 4일 때 실수 AB에 대해서 역시 제곱의 합을 구해주세요. 그랬네요. 자, 그러면 저 3차 방정식도 여러분들이, 자, 뭐, 공통근을 알파라고 한번 해보죠. 공통근을 알파라고 해보면, 자, 첫 번째 3차 방정식이 어쨌든 x 마이너스 알파를 갖고 있던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뭐 2차식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당연히 알파를 근으로 갖고 있으면. 그 다음 두 번째 3차 방정식도 역시 x 마이너스 알파를 공통근으로 가지고, 이렇게 2차식으로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빼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쌤이 이제 설명했죠. 그러니까 이 다항식에서 이 다항식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빼게 되면 연립방정식처럼, 자, 결국 이거 공통 부분이에요. x 마이너스 알파로 묶을 수 있는 거고, 결국 요 2차식에서 요 2차식을 뺀 어떤 다항식이 정리가 되면 나오겠죠. 지금처럼 이렇게 x의 세제곱이 이렇게 같은 경우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런 경우는 2차식이 사라지겠죠. 당연히. 문제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2차식의, 아니 3차식의 개수를 갖게 준 거고, 결국 2차식의 개수도 같겠죠. 공통인수를 빼고 나머지. 그럼 요 나머지 항들에 대해서 요 식 자체도 여기가 결국 1차식이 되겠네요. 는영 꼴이 됐는데, 문제는 우리가 공통근이 알파인지 알 수는 없죠. 결국 여러분들이, 자, 이 다항식에서 이 다항식을 빼면 결국 1차식의 이제 곱으로, 두 1차식의 곱으로 나타낼 텐데, 둘 중에 하나가 공통근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0되는 값을 대입해보고, 요거 0되는 값을 대입해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서 결국 공통근을 찾아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공통근은 결국은 공통근이 있다는 얘기는 두 다항식끼리 더하거나 빼도 그 안에 공통근이 있다라는 걸 잡아내면 되겠습니다. 그게 포인트고, 한번 보죠. 그러면 x제곱, 자, ax제곱 bx 플러스 1에서, 자, 이거 잘 써볼게요. 선생님. x제곱 플러스 b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을 빼겠네요. 자, 윗 다항식에서 아래 다항식을 빼겠습니다. 이 전체를 빼는 거죠. x세제곱 사라질 거고, 그 다음에 ax제곱 마이너스 bx제곱은 a 마이너스 bx제곱 됐나요? 그럼 b 마이너스 ax죠. 자, b 마이너스 ax인데, 자, 세면에 수업을 이제 많이 했으면 요거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걸 자리 바꾸면 마이너스가 하나 튀어나오는 이런 형태로 바꿀 수 있다는 거 얘기했었죠. 자, 상수항은 사라지네. 1 빼기 1은 0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가 될 거고, 그럼 a-b로 묶어내면, 그리고 x도 공통인수죠. x 이렇게 묶어내면 어떻게 돼요? x-1은 0 이렇게 되나요?
보세요. 여기 x제곱 마이너스 x, 여기 x제곱 마이너스 x, a 마이너스 공통. 자, 이렇게 돼서 결국 1차식이 0 되는 건 요거거나 또는 요거네요. 분명히 공통근이 0 아니면 1일 겁니다. 요 조건은 a랑 b랑 같아지면 어떤 일이 생겨요? 이 식이랑 요 3차식이 그냥 동일한 식이 되면 오직 하나의 공통근이 아니라 세 개가 모두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헷갈려 하는 식은 되겠지만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결국은 공통근은 0 아니면 1이겠네요. 자, 공통근이 0이라고 하면 여기다 이제 0을 대입해 보세요. x가 근이면 0을 대입하면 0, 0 하면 어떻게 되죠? 뭐만 남아요? a 플러스 1이 0인가요? 이렇게 0 아니죠. 다 0이고 1이 0이다. 다시요. 0, 0, 0 1이 0이 된다. x가 0이면 이게 근이 생기는 말이 안 되는데요. 그 다음에 x가 0이면 여기 0, 0, 0, 1.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x가 0이 공통근이라고 하면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는데 공통근이 아닌 거죠. 자, 공통근이 아닌 이유는 보세요. 자, 이 3차 당식 안에, 그러니까 3차식 안에 있는 공통근은 1차식 형태로 이렇게 이제 존재할 텐데 여기서 이 당식에서 이 당식을 뺀 어떤 1차식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는 근이랑 상관없는 거죠. 이거는 근이지만 이거는 근이랑 상관없죠. 그냥 이 두 식을 빼서 나온 그냥 1차식인 거지 이거 자체가 근이 될 리는 없겠죠. 그래서 빼서 나온 친구가 이 친구겠네요. 결국은 이제 근이 1이라는 얘기죠. 자, 1을 대입하면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1이 0이 되죠. 그래서 자, a 플러스 b 더하기 1 하면 2죠. 이게 0이 돼야 되니까 결국 a 플러스 b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자, 구하라고 하는 건 이제 a, b에 대해서 실수 a, b에 대해서 제곱의 합인데 그래서 곱을 줬군요. 공통근을 갖고 곱이 마이너스 4라는 걸 줬으니까 이거는 뭐 여기 근이랑 아무 상관없이 그냥 문제를 풀기 위해서 a, b의 곱이 마이너스 4라는 걸 주네요. 결국 그냥 곱셈 공식 변형으로 풀어라 그 얘기죠. 제곱의 합은 합의 제곱 마이너스 2제곱 4죠. 마이너스 2배 곱이죠. 플러스 8이 되나요? 그래서 12가 되겠네요. 이렇게. 자, 194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정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m의 값의 합은. 자, 우선 2차 방정식이 보니까 어때요? 개수가 문자로 되어 있죠.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자, 중요한 건 이제 두 근이 정수가 된다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두 근은 그냥 알파 베타라고 해볼게요. 근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알파 베타가 정수라는 거죠. 자, 우리 정수 조건이 나올 때 우리가 이제 풀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원래 이게 이제 부정 방정식이라고 해서 자, 식보다는 문자가 더 많을 때 우리가 이 한정된 이 정수란 이 조건을 가지고서 우리 해를 구해낼 수 있었던 거 기억나죠? 어떻게 구했냐면 정수랑 정수를 곱해서 정수가 되는 형태로 해서 몇 개 안 되는 이 곱해서 얼마가 되는 값을 찾아내가는 방법에서 우리가 구했던 기억이 나죠. 자, 그럼 근각에서 간 거를 가볼까요? 자,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되나요? 두 근의 곱 a분의 c에서 2m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근각에서 관계로 해서 알파 베타를 구하고 싶지만 이제 m도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 정수 조건을 이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문제를 푸는 과정들을 기억하고 있고 연습을 해서 자기 거를 만들어야 돼요. 이거를 생각하는 거 자체가 힘들거든요. 학생들이 처음 이 문제를 보고 이걸 생각한다? 그럼 불가능하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렇게 풀어가는 과정들을 이해하고 그 이해한 거를 자기가 기억하면 나중에 이런 유사한 형태의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자, 우선 이제 정수라는 조건, 이 근이 그러면 알파 베타만 남겨줘야죠. 그래서 우선 m을 소구하는 형태로 접근해 봅시다. 자, 요 m. 자, 1로 이항할까요? 그럼 m은 이항하면 자, 좌변을 이항하면 m이 될 거고 이 알파 베타는 우변으로 다 이항하겠습니다. 그럼 다 마이너스가 붙어서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m 값 대신 이제 대입하면 되겠죠. 자, 우선 이항할게요. 그냥.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알파 베타 마이너스 2m은 마이너스 1이 되죠. 자, 여기 모두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서 이미 이항 일부를 해서 이 마이너스를 붙이려고 했어요. 그 마이너스 m이 되면 어떻게 돼요? 다 플러스로 바뀌죠. 맨 앞에는 쓸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돼요? 알파 베타. 자, 마이너스 m이 이거니까 2배의 알파 베타
플러스 1. 자, 이거 헷갈린 친구는 천천히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냥 대입한 거니까. 그럼 2알파, 2베타, 2. 자, 여기서 이제 정리해 보면 알파, 베타, 2알파, 2베타, 플러스 2가 좌변이고 우변이 마이너스 1이었죠. 그래서 이 친구를 이항할게요. 아예. 그러면 마이너스 3이 되나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우선은 이 알파, 베타가 이 곱해진 이 형태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곱셈공식 전개할 때 이렇게 알파, 베타 있으면 둘이 곱해지면서 알파, 베타가 만들어진 거 기억나죠? 그 다음에 2알파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가 2가 있으면 2알파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도 2가 있으면 2베타. 선생님 4가 더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제 이 식을 이렇게 쓰면 벌써 4를 여러분들이 더한 겁니다. 그럼 이쪽에도 4를 더하면 되겠네요. 됐나요? 이해가 갔나요? 자, 여기다가 4가 더 있다고 하면 요 식이 되는 거죠. 근데 좌변에 지금 없는 4를 더했잖아요. 그러면 우변에도 4를 더하면 원래 이 식이랑 이 전체 식은 같아지겠죠. 자, 그래서 우변 정리해주면 1이네요. 자, 그럼 곱해서 1이 되는 건 간단하네요. 1 해서 1 곱하기 1은 1이 되든가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해서도 1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알파 플러스 2가 1이 되는 경우랑 베타 플러스 2가 1이 되는 경우를 찾으면 되겠죠. 자, 그럼 얼마예요? 이게 1이 되려면 이게 얼마가 돼야 돼요? 알파가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먼저 나중에 쓰는 거 여기다 쓸게요. 알파가 마이너스 1이 되면 되겠고 베타는 역시 마이너스 1이 되죠. 자, 알파도 마이너스 1, 베타도 마이너스 1입니다. 지금 뭘 구하라고 했냐요? 두 근이 정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정수의 값의 합을 구하라. 자, 우선 그럼 첫 번째 우리는 알파도 마이너스 1, 베타도 마이너스 1을 찾아냈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 1이 될 텐데 그럼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알파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여기 음수이죠. 음수면서도 2보다 크니까 마이너스 3이 되면 되겠네요. 되나요? 같은 원리로 여기도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두 번째에서도 우리가 알파 값이 마이너스 3, 베타 값도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근이 정수가 되도록 하는 정수의 매 값의 합은 그랬으니까 정수의 매 값의 합은 자, 그러면 우선은 알파가 마이너스 1이면 우리 m 값은 여기서 구할 수 있었죠. 여기서 알파랑 베타를 더하고 1 더하면 되죠. 알파랑 베타를 더하면 마이너스 2 더하기 1인데 그게 마이너스 m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이니까 m은 1이 되겠네요. 또 하나 그냥 계산한 겁니다. 이 과정을 이해했으면 됐어요. 여러분들이. 자, 알파도 마이너스 3, 베타도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6 더하기 1 마이너스 5인데 마이너스 m이 마이너스 5니까 m이 5가 되겠네요. 자, m 값은 이렇게 1과 5 두 가지 값이 나오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이제 그 의외로 이제 이렇게 두 수 정수의 곱이 얼마가 되니 이 값이 1로 너무 간단하게 나와서 좀 약간은 뭐 투스텝 같진 않은데 여기서 이제 경우의 수가 이제 좀 더 몇 가지 더 등장하죠.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만나는 문제는 그런 거 여러분들 이제 기출 문제를 통해서 연습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내용의 문제는 여러분들 좀 연습할 만한 문제예요.